아사 준피티드 레이싱팀의 드라이버 황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내 최고 대회이자 15번째 시즌을 맞은 슈퍼레이스의 올 시즌 첫 대회 우승자이긴데요. 우승 소감 한번 늦었지만 좀 밝혀주시죠. 개막전까지 한 6개월 정도 스토브 리그를 거쳤었는데요. 팀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좀 준비한 만큼 성과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3주의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모처럼 1위에 오르신 거잖아요. 오랜만에 우승했을 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떠오르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동계 시즌 동안 좀 저희가 타이어가 바뀌면서 테스트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좀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부담도 되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값진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이싱하면 이제 속도가 얼만큼 나냐, 이게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 대회에서는 속도가 최대 한 어느 정도까지 올리셨나요? 어느 정도까지 났어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백스트레이트 구간에서는 한 240km 정도 240. 정도 나왔고요. 근데 저희 레이싱카는 아무래도 직선 스피드보다는 코너링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코너링은 어느 정도까지 나요? 일반 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스피드예요. 뭐 이렇게 고속도로는 좀 완만하잖아요. 근데 저희 서킷은 좀 되게 알값이라고 해서 경사가 이렇게 되게 급한데 보통 뭐 그런 코너에서도 뭐 150, 160km로 150 요? 돌아 나가니까. 잘 안 그런데 들리긴 그러니까 안 튕겨 나가나요? 그래서 이제 스핀을 그래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스피드가 오버돼서 좀 스핀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컨트롤해서 나가는 게 아무래도 레이싱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대회 좀 비가 내려서 좀 미끄럼 방지 대비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타이어를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시합할 때는 좀 마른路面 컨디션에 쓰는 드라이 타이어,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패턴이 있는 웨트 타이어를 쓰는데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었기 때문에 이제 또 개발이 된 이제 웨트 타이어로 해서 이렇게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기존의 타이어를 공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회사의 타이어를 공급받아서 이제 경기에 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황진우 선수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도 도전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이 잘 맞아서 이뤄지게 된 건가요? 저한테도 좀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맞물려서 그 넥센 타이어에서도 올해 이렇게 레이싱 모터스포츠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저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금호 타이어를 다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듣자 하니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의 거의 뭐 양강 구도였는데 이번에 넥센 타이어로 이제 옮기셨어요. 네네. 쓰셨는데 네. 이 부분은 되게 이제 구도를 좀 깨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거의 이제 10년 넘게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그 이제 양강 구도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넥센 타이어가 처음 이제 발을 들이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유례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뭐 타이어 회사가 처음에 모터스포츠에 들어와서 바로 우승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아무래도 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서 파란이 많이 일었던 것 같아요. 축하 전화도 많이 받고, 넥센 타이어 관계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 경사가 났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말로. 장비와 기술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비율적으로 중요한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레이싱 잘 몰라서 레알못이라고 하죠.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레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선수층이 이제 올라오다 보면 실력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드라이버 실력들은 다 비슷한데, 이제 거기서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이제 가장 크게 특징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타이어. 아무래도 타이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레이스의 100%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60, 70% 정도는 타이어 성능이 그 정도예요?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6000 클래스 드라이버들은 뭐 운전 실력이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운이 많이 따라주는 드라이버한테 그날에 또 뭐 우승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CJ 슈퍼레이스 하면 국내 최고 대회로 꼽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관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되면 관중분들을 많이 불러 모으게 될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대회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슈퍼레이스 대회가 벌써 올해 15년 차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그 첫 슈퍼레이스 대회 나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GT1 클래스 그래서 그때 처음 우승자가 또 저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저하고는 되게 의미가 있는 대회인 것 같아요. 네. 국내 뭐 명실상부 가장 큰 대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거의 국내 모든 프로 팀은 거의 슈퍼레이스 대회에 참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명성 있는 대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는 슈퍼레이스 중에서도 슈퍼 6000 클래스였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6000 클래스 대회는 일단 샤시는 파이프 프레임으로 제작이 돼서요. 6200cc 엔진이 올라가 있고 마력수는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뭐 한 450마력대 정도인데 네. 일단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어느 서킷을 가든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차고요. 그리고 직선 스피드보다는 코너링 스피드가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에 국내 프로팀들은 거의 6000 클래스 대회를 다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레이스를 해외 대회, 해외에서 뭐 이렇게 팬들도 많으니까 해외 대회로 치면 어느 정도 급의 대회다. 그러니까 비율을 하자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대회 중에 뭐 F1 그리고 뭐 내구 레이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국내 슈퍼레이스 대회가 뭐 해외 F1 레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부심이 있습니다. 레이스 내용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레이스 초반에 좀 엎치락뒤치락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기 정인초 선수하고 이렇게 많이 경합을 벌였는데 9번째 랩에서 이제 치고 나가서 이제 그 독주 끝에 이제 21바퀴 때까지 쭉 가서 1위로 들어오셨어요. 박빙의 승부였던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승부를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짜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평소 이제 경쟁 타이어죠. 경쟁 타이어사의 이제 컨디션이 퍼포먼스 드랍이라든가 이런 타이어 성능이 언제쯤 어떻게 떨어질까 이런 걸 좀 평소 유심 있게 좀 관찰을 하고요. 그 포인트에 맞춰서 요때쯤에 제가 이제 좀 공략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데 굳히기로 들어갔던 게 9랩 이후 때 제가 다 이렇게 뭐 노동기 선수, 정희철 선수 추월하고 나서 랩타임 갭을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면은 그래도 요번에는 우승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걸 좀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랩타임을 확인하신다는 게 이 차가 거의 막 200km 이상 호러링 돌고 150km 돌고 하는데 그게 다 눈에 들어오나요? 제 랩타임은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직접 확인도 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 상대 선수하고의 이제 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팀 내 무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2위를 따돌리고 그렇게 확 치고 나갈 때 기분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레이스를 하는 이유 중에 그런 거겠죠. 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추월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승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샴페인 터트릴 때 이런 그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레이스를 더 그만둘 수도 없고 쭉 해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경기할 때도 3위에서 2위로 올라설 때 조금 접촉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떠셨나요? 제가 뭐 접촉을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추월 기회가 저는 이제 왔다고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였는데 노동기 선수가 이제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미세하게 접촉은 있었는데 다행히도 뭐 저하고 노동기 선수가 차량에 큰 데미지는 입지 않아가지고 그게 다행히 이렇게 성적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접촉이 났다는 경우에는 파울, 뭐 페널티 이런 건 주어지지 않는가 봐요. 일단 물론 그 상황에서도 심사가 들어가요. 무조건 접촉이 있으면 심사가 들어가는 거고 다행히 심사 결과 뭐 이상 없음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아니 공정한 경쟁이었다. 공정한 경쟁이었다. 네. 단순한 사고 그냥 아하. 있을 수 있는 사고다 이렇게 네. 판명이 났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제가 아마 잘못된 게 있었으면은 아마 우승이 아니고 아마 지금 페널티 받아서 이 자리에 못 있었겠죠. 다른 우승자분들 못 있었겠죠. 슈퍼레이스에 혹시 출전할 수 있는 레이싱카의 조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수로서 필요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겠죠. 뭐 선수 라이센스를 먼저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합을 나가기 위한 이제 본인이 참가하고 싶은 카테고리의 차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차량을 좀 뭐 정비도 해주고 메인터너스를 해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슈퍼레이스를 통해서 그냥 뭐 참가 신청해서 시합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차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차의 조건은 슈퍼레이스 그 규정 안에 그 규정에 맞게끔 차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차량을 준비를 하려면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고 팀에서 규정에 맞게 차량을 맞춰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드라이버로서 활동을 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를 조금 개조하고 튜닝을 해서 그렇게 맞게 만드는 건가요? GT1, 2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양산차 베이스를 해서 슈퍼레이스가 내놓은 규정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조를 하고 그 상태에서 네, 참가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 배경화면에 있는 차 같은 경우에 저쪽도 있는데 저런 건 양산차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디자인은 별도로 하는 네네. 건가요? 일단 60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파이프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양산차라고 보시기 힘들고요. 오로지 딱 레이스만 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요소만 딱 갖춰진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슈퍼레이스하고 도요타하고 이제 후원 그 관계로 인해서 이제 바디쉘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아, 똑같은 겉모양을. 모양. 그래서 파이프 프레임에 차량을 이렇게 씌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진우 선수가 출전했던 슈퍼레이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황진우 선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레이싱의 레전드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통산 124경기에 출전해서 24차례 우승. 시즌 종합 우승은 3회, 21세 때인 2004년 국내 최연소 GT1 우승, 2006년 제1회와 2013년 8회 한국 모터스포츠 어워즈 올해 드라이버상 수상,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센츄리클럽 제8호 등극 등등등 얘기 못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돌아보니까 아, 나 좀 대단했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듣다 보니까 이제 아주 많이 오래 했구나. 예, 이제 후배들이 많이 치고 올라올 시기거든요. 예,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따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우승, 아니면 또 가장 잊지 못할 우승은 언제였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미 있는 대회가 진짜 요번 대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타이어 회사를 바꾸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넥센 타이어에서도 처음 참가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첫 우승이었기 때문에 전무후무하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두 차례 올해의 드라이버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에게나 수여되는 게 아닌 만큼 좀 가장 뿌듯한 상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해에 이제 최고의 드라이버 MVP를 뽑는 상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을 받은 경우가 저는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 스스로 좀 뿌듯한 것 같고요. 네, 뿌듯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저는 2번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21살 최연소 우승자이기도 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레이싱 가문이더라고요. 아버님도 이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셨고 아버님 영향 받아갖고 일찍 이제 레이싱에 입문하게 된 게 맞는 건가요? 6살, 7살 때부터 운전을? 아버지 이제 시합하는 거를 따라다니고 항상 보고 이제 응원하고 이제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 레이싱 카트부터 탔었는데 탈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냥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죠? 때가 이제 15살 때부터 시작을 바로 아버지의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건 그렇게. 면허 없이도 그냥 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보통 이제 뭐 유원지에 가보면 카트라고 있잖아요. 조그만 카트. 네네. 납작한. 그거 뭐 누구나 다 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레이싱 버전으로 이제 있어요. 레이싱 카트라고. 그거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잡자마자 이게 예. 딱 손에 잡힌다. 계속 해야겠다는 감이 딱. 그냥 자연스럽게 또 아버지께서 카트장을 하셨거든요. 아, 글쎄요. 카트장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타다가 자연스럽게 시합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쭉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싱계 금수저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15살 때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레이싱 전문 면허? 아까 라이센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필요한 건가요? 15살 이제 카트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도 그 카트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 무대에 갔을 때에는 성인 무대에 맞는 라이센스를 등급으로 받아야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이제 운전면허증을 딴 순간부터 성인 무대에 나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 일반 뭐 운전면허처럼 이렇게 뭐 갔다 서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 회원 가입, 정량 가입식으로 이제 그레이드가 낮은 이제 D등급 이렇게 바로 처음엔 발급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바로 D등급 나오세요. 그냥 또 D등급인 거네요. 네, D등급은 누구나 다 나오는데 아.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시합 참가 경력이라든가 뭐 우승 횟수라든가 혹은 서킷에서 주행 시간 이제 그런 마일리지를 따져가지고 그레이드를 조금씩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프로필 쭉 보다 보니까 2014년부터 18년까지 한 4년, 5년 정도는 좀 공백이 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약간 좀 슬럼프에 빠지셨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기간에? 시합을 참가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때 이제 시합을 참가했었는데 이제 제가 레이싱팀 이제 다른 CJ 레이싱팀으로 입단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대한통운 팀으로 이렇게 하면서 감독을 같이 겸임을 했었어요. 감독 겸 선수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일이 감독 일도 해야 되고 선수로서의 뭐 성적도 중요한데 그런 거에 좀 업무 분담이라든가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성적이 이제 많이 떨어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이제 선수로 이제 전념을 하게 된 이유가 네. 감독은 좀 체질이 아닌 건가? 아니면은 직접 뛰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거였나요? 어떤 건가요? 체질이 선수가 더 맞는 거였나요? 그렇게 판명이 난 걸로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제가 팀 이적을 하면서 팀에 이제 대표님, 감독님은 계시는 상황이고 이제 드라이버로서만 좀 포커스 맞춰서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시합을 임하다 보니까 그게 확연하게 이제 또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팀 이적 후에 우승도 했었고 포디움도 이제 총 3회 정도 올랐었는데 이제 올해도 지금 현재 감독님은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 계시기 때문에 뭐 1라운드 이어서 2, 3라운드도 또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건가요? 나중에 딱 감독만 감독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한밤중에 톡 쏘는 스포츠쇼 스포츠야. 오늘은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개막전 우승자 황진우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창한 질문은 아니고요. 좀 소소한 질문들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차량 가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하나요? 차량 가격은 뭐 사실 이렇게 양산차가 아니라서 가격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차를 제작을 하거든요.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은 돈을 좀 환산을 하자면 한 3억 정도 3억. 될 것 같고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요. 저희 레이싱카는. 네. 그래서 1년에 이제 차 만드는 비용 3억에 이제 유지하는 비용까지 하면은 이제 한 6억 정도 들어가죠. 유지 비용도 3억이네요. 네,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레이싱카 타면 이제 200km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 차를 이제 일반 도로에서 타게 되면은 질주 본능 생각날 것 같거든요. 앞차 좀 지나다니면 좀 답답하다 막 끼어들고 막 이런 거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좀 유혹에 많이 시달린다. 레이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과소한 네. 건 아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소 이렇게 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는 좀 서행 안정적으로 그냥 딱 준수하면서 속도 준수하면서 잘 다니는 편이고 50km로요? 50km 구간에서는 50km, 100km 구간에서는 100km. 근데 뭐 평균 뭐 한 110 정도는 달리기는 하는데 그 이상의 속도로는 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에서 운전하는 시간만큼은 좀 편하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는 그런 드라이브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속도로 이렇게 다니는 편입니다. 저는 유니폼이 굉장히 덥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뭐 두꺼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따로 처리가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요. 두꺼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연 소재로 이제 저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출이 잘 안 돼요. 안에 뭐 저희 뭐 땀 배출도 안 되고 열기 배출도 안 되고 방염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슈트 안에 또 하나 속옷처럼 방염 처리인데 속옷도 입어야 되고 또 헬멧도 써야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장비들을 입다 보니까 굉장히 여름엔 엄청 덥죠. 입고만 있어도 다이어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입고만 있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땀이 삐질삐질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선수들이 시합하고 나면은 몸무게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탈수인 거죠, 결국은. 결국엔 다 이제 그렇죠. 탈수인 거죠. 그래서 한 적게는 2kg, 많게는 4kg대까지도. 이번엔 몇 킬로 빠지셨나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2kg 2킬로. 좀 더 빠졌으면 좋겠네요.
자, 황진우 선수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유니폼도 굉장히 덥다고 했지만 그 레이싱카 안에 에어컨, 선풍기도 없어서 차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덥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여름에는 게다가 땡볕 아래에서 이렇게 달리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차 실내 온도가 그 여름에 되면은 거의 50도, 55도, 55도. 많이 뜨면 60도.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저희 이제 사우나 60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냥 사우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우나 같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슈트 입고 헬멧 쓰고 거기서 이제 1시간 동안 네 그래서 정말로 3-4kg가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드 이벤트라고 하죠. 정규 경기 날 선수들과 그 참가하는 차량이 쭉 정렬을 해서 포토타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사실 끝나고 뭐 먹을지이다. 그리드 이벤트 할 때는 저희 시합하기 직전이거든요. 사실 그때 뭐 팬분들하고 많이 기념 사진 촬영도 하고 하긴 하지만 시합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그 시합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시합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에 대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좀 이용을 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빠른 속도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성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좀 진지하게 좀 임하는 편입니다. 슈퍼레이스가 사실 첫 대회를 하고 나서 6월달 대회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미뤄지게 됐는데 그래서 한 7월 달부터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이제 연승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일단은 시합을 못하는 이제 좀 늦춰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서운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우승에 대한 여운이 좀 길게 간다는 거 오히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승의 여운이 좀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예. 계속 우승자로 네, 다음 계속 내일까지. 1라운드 우승자로 계속 2라운드 열리기 전까지는 네. 좋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황진우 선수 팬들을 포함한 레이싱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사 준피티드 레이싱 팀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슈퍼레이스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제 관중분들하고 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좀 하루 빨리 좀 풀려가지고 이제 서킷에서 만나서 이벤트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승했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우승의 순간을 관중분들하고 팬분들하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서킷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